아까 말씀드렸던 20% 가까운 반수반의 퇴원생들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다가 열흘 안에 자기가 있는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문제는 가서도 또 후회해. 할 걸 그랬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반수 시장만 4번이나 내려봤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아쉽기만 한 거죠. 좀 찔러보다가 이제 또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도대체 그 지급속 때 해봐야 또 얼마나 올라간다고 또 이제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애들 이제 이건 뭐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수험생활 자체가 이제 불만족스러운 친구들의 성향 자체가 끝을 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항상 시작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원도 여러 번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 혼자서 꾸준히 하긴 또 불안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을 본 경우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은 또 잘 가고 싶고, 왜냐면 머리가 나쁜 학생들은 없다고 본인들이 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반수를 해도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가장 좀 큰 이유는 고3 애들이 공부를 안 한 이유도 첫 번째가 있었고, 작년 고3이 공부를 안 하는데 올해 고3이라 가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습관만 잡아주면은 요 기간만이라도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친구들 머리가 나쁜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행동의 틀이 몸에 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기말고사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여기 계시는 이제 학생들이 그 전까지 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정말 제발 부탁인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 그래서 이거 해서 성공할까 실패할까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오늘만 잘 살 생각만 해주세요. 오늘만 잘 사는 거. 그래야 처음에 요 습관과 이런 것들이 몸에 잘 밴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낯선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정규반에 온 친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반수반에 온 친구들도 그렇고, 이 안에서처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 해본 거예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 근데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다 괴롭죠. 처음에는. 근데 아마 혹시 여기 이제 친구들 다니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물어보면 뭐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걔는 몸에 배있으니까 걔네들은. 근데 막상 와서 보면서 되게 힘들게 보이는데 본인들은 이제 익숙해져서 지금 이게 괜찮아진 거예요, 애들은. 그리고 요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처음에 이 얘기를 장황하게 좀 말씀드린 거는 일단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서 몸과 마음을 조금 수험생에 맞게끔 바꾸는 거, 이게 출발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담임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면은 입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관리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고,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들 되실 분들인데 이제 반수반에서 좀 연령대가 좀 어떠 보이시나요?
사진이 좀 잘 나왔는데 보기보다 늙었습니다. 이분 되게 동안이잖아요. 원숭이띠. 그럼 68인가? 68인가? 그런 거. 그죠? 근데 제가 뭐 이거는 원장 성향이기도 한데, 저는 무조건 이제 담임 선생님은 경력 많은 분들에서 최소한 재수생들을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봐야 돼요. 10년째부터 이제 뭔가 담임 역할 할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년이고, 대부분 여기 이제 20년 정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재수생들이 제일 인생에서 예민한 시기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이제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 판단하거나 이러면은 애들 확 망가집니다. 그리고 학생들 보면 진단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통 한 재수생들만 한 20년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애들 성적 뭐 이런 것들 딱 보면은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다 보이죠. 저는 이제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 매년 재수생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점쟁이냐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맨날 보니 심지어 관상도 봐요.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판단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판단이 빨라야 이 짧은 기간에 빠른 대처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도 뭘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나 또는 생활적으로나 불편함 없이 상처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수시 정시 모든 상담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입시에 관한 부분은 이게 하루 이틀 공부해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온 경험과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담임 선생님들이 대부분 생활,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좀 짜주실 거고, 그리고 청소학원의 담임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담임만 하세요. 담임만. 그러니까 이게 8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8년 전부터. 담임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여기 처음 입사했을 때는 수업도 하고 담임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수업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담임 일을 못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거의 집에 못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8년 전서부터 이걸 바꿨어요. 이제 수업 잘하시는 분들은 수업만 진행하고 담임 역할 잘하시는 분들은 담임만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지금 현재 이제 부천청소에 출강하시는 재수종합반 강사진들이 있거든요. 조금 많죠. 사각탕까지 다 여기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은데, 저희 지점에만 출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른 지점도 이제 특히나 사각탕 다른 지점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강사 퀄리티는 저희가 이제 11개 청솔 지점이 평준화돼서 청솔 하이퍼 이투스 계열의 직영학원들이 평준화돼서 저희가 매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강사 평가를 하고, 해마다 이제 10월쯤에 원장들이 모여서 그 강사 평가에서 하위 15% 정도 하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내보내고, 그 다음에 새로 공채를 써서 뽑고, 한 보통 2, 3년 주기로 이렇게 강사를 이제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천 지역에 있는 학원들에 비해서는 잘 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그걸 알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 옆에 같은 계열인 목동 하이퍼라든지 분당 평촌 심지어 강남 강사들에 비해서 우리가 탁월하게 높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원장의 성향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위에도 썼지만은 수업만 딱 하고 그냥 가시는 선생님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학생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 왜냐면 여기 이제 애들이 10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항상 질문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학생들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떠한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이거죠. 학생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 제가 이제 부천 청솔 원래 여기도 원장도 순환을 하는데 부천 청솔 원장을 좀 오래 했어요. 5년 전이니까 6년 전까지 이제 부천 청솔 원장을 하고 다른 지점에 갔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부천 청솔 원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부천에 대한 부천 지점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끈적하게 학생들한테 달라붙어서 이렇게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게 결국은 이게 청솔의 스피릿 정신이고,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성적 상승률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물론 다른 지점에 비해서 공부를 처음에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많이 올라서 다른 지점보다 더 높게 만드는 데가 부천 청솔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강사진이 저희 이제 강사진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중요하게 이제 배부가 되는 게 학생들이 풀 문제거리들, 실무형 문제집이든 이런 부분들 주어지는 것들이 필요한데, 학생들한테 1대1을 모두 담임 선생님들이 시간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상담을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간표도 개인별로 이제 맞춰주고,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한 것도 맞춰서 이렇게 개인 패키지로 이렇게 짜줍니다. 요거를 물론 뭐 이제 학생 보고 다 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혼자 짤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게 진짜 뭔지 모를 경우도 꽤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면학 분위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특히나 이제 자습실 주어지는데, 자습실은 무조건 이제 남녀가 실이 분리가 돼 있어요. 물론 강의실도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아이들 이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업은 이제 같이 듣지만 자습실 애들 대부분의 생활을 진행하는 자습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를 해주고, 그리고 쉬는 시간하고 식사 시간에 또 학생들 간의 대화는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아는 애 있어? 있어?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금지시킨 게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정도. 특히 이제 부천에서 제가 처음 원장한테 이제 그때부터 대화를 금지시켰는데, 근데 지금까지 제가 있는 지점 무조건 다 대화를 금지를 시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그때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냥 그 어느 학부모님은 이과에 재수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적 상승점이 달라요. 할 때랑 안 할 때랑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쉬는 시간에 대화를 안 하잖아. 그럼 뭘 하겠어? 잘 상상이 안 돼요? 공부라는 걸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게 어떻게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닌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친해? 우정을 지키고 싶으면 수험생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면 여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 성격이 바뀌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소심해져. 근데 이 예민하고 소심한 애들끼리 얘기하면 안 돼요. 별게 다 귀에 거슬려. 나중에 원수로 이어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야 너 모의고사 몇 개 틀려서 이 얘기도 굉장히 귀에 거슬려. 별 생각이 다 들고 잘 봤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친한 학생이 있으면은 생사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다 친해. 더 끝나고 나면 더 친해져 있어요. 왜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전우회 같은 게 생겨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고 좀 모든 자습 시간에 사실 자습만 한다고 이제 효율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교무실에서 그때 그 질의응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선생님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1일 이제 개강인데 가끔 종강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냐면은 수능 전전날까지 진행이 돼요. 전전날까지 진행이 돼서, 왜냐면 전날 이제 예비 소집일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전전날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등록 마감은 6월 29일이라고 했는데 그 학원이 결정이 되시면은 등록은 빨리 해주세요. 이게 왜 가등록이라도 좀 빨리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마감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원 전체에서 399명밖에 못 받습니다. 저희가 전체에서. 그래서 요 자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미루시다가 요 자리가 차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못 들어온 분이 올해 또 5월 달에 반수한다고 바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또 마감될까봐. 그래서 결정이 되시면 빨리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략적으로 반 등급은 요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의치서, 연고대, 명문대 이런 크게 보면은 3개 클래스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반수반 강좌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수반 강좌라기보다는 이게 3학기 시작 강좌예요. 이게 3학기 시작 강좌. 그러니까 7월 1일 저희가 이제 학기가 4학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중간에 있는 3학기 시작이 처음 모든 과정이 시작하고 반편성도 그때 다시 되기 때문에 요 시기에 맞춰서 반수반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3학기가 되면은 학생들이 좀 요구하는 수업이 조금씩 달라요. 뭐 국어를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들은 이미 이제 실전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6평 이후에 어느 영역별로 약점을 보완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 기본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각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 사항에 따라서 강좌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실제 현강으로 다 개설되는 이 안에서 개설된 강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강 전에 이제 반배치는 그 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이 부를 거예요. 담임 선생님 불러서 학생 옆에 앉혀놓고 같이 시간표를 짤 겁니다. 그래서 성적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의 수준 외에 이제 학생과 면담도 좀 해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표를 맞춰서 짜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수업은 한 일주일에 26시간 정도 이렇게 짜줄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5교시 정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6시간을 좀
정도를 듣게끔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쭉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수업하고 자습의 비율 있잖아요. 수업과 자습의 비율이 1대2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자습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학생은 자습이 많은 게 좋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표가 작성이 되면은,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기보다 수준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일주일 정도가 수강시정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바꿔주거든요. 바꾸고, 그리고 한 학기 기준이 한 10주 정도 진행이 돼요. 10주 정도 진행이 되고, 그때쯤 이제 구평 딱 보고 수시원서 접수할 때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마지막 학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학기 시간표 구성을 해주고 이제 종강 때까지 이런 사이클로 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루 일과거든요. 하루 일과인데 뭐 일과만 딱 보면은 다른 재수학원도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시 50분이 등원 시간인데 등원 시간에 맞춰서 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기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도착을 해요. 왜냐면 셔틀버스 그때 도착을 하거든요. 요즘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학생한테만 물어봤는데 남학생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자는 건 과제 때문에 불규칙하긴 한데 응. 7시에 깨긴 응? 대부분 7시에 깨는 거. 7시. 이제 수험생활 시작하면은 6시에 일어나도록 하세요. 12시 전에는 꼭 자고 6시요. 지금서부터 이제 사이클을 수능날 맞춰가지고 요렇게 하고, 그리고 그 성공하는 수험생들 보면은 하루 일과가 대한민국 육군이랑 똑같으면 성공합니다. 6시 기상, 12시 전 취침.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바로 나오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아니면 셔틀버스 타려나 아마 그때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 도착하면은 이제 출결카드 다 나눠주거든요. 출결카드 찍으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문자가 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외출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 사러 나간다거나 바람 쐬러 나간다거나 요게 안 되고, 휴대폰 사용도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휴대폰 내면은 집에 갈 때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7시 50분이 이제 출석 점검 시간인데, 여기 처음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뭘 강조하냐면은 앉는 자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앉는 자세.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자세를 잘 잡으면은 이제 척추 건강에도 좋고 하지만 자습할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긴장감이 풀어진 상태에서 자습을 하지 마세요.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자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 강사한 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 됐지만은 재수생들 본 거는 한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재수생들 계속 봤으니까 거의 이제 19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재수생 모집할 때 또는 반수반 모집할 때 성적 보면은 평소 모의고사는 개척해 봤는데 수능만 망쳤어요. 이 얘기. 수능만 망쳤어요. 떨렸니? 떨려서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수능만 잘 못 본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떨리죠.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실수가 치명적이거든요.
실수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평소에 가져야 되는 자습 습관이 바로 뭐냐면 평소 자습할 때 꼼꼼하고 긴장감 높게 자습을 하는 습관. 평소에 이렇게 자습하고 문제 푸는 게 몸에 배 있어야 수능날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수능날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해봤잖아요. 그때도 그대로 자기 실력대로 나오려면은 평소에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날 실수를 하고 그다음 수능날 자기 실력이 발휘되지 않은 친구들 공통점이 자습이 편안해. 자습을 편안하게 하는 학생들 수능날 못 봐. 근데 이제 자습 시간에 긴장하라고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좀 중요하니까 교실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꼿꼿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줄 수 있고 요 남은 기간이라도 마음이 조금 풀어진다라면 몸을 바로 하고 마음을 다시 잡는 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반에 아침 이제 출석 점검이나 이제 조회할 때 그 자세 잡는 거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 8시 10분서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별로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1, 2, 3, 4, 5, 6 또렷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 26학점 드는 대학교 시간표랑 좀 비슷해. 이렇게 뭐 이제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묶어주니까 2시간, 3시간 묶어주니까 이렇게 이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그 공강 있으면은 자습실로 내려가서 자습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외출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식사는 급식을 먹거나 도시락을 싸오거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도시락을 제 어머님한테 못 쓸 짓입니다. 이게 도시락 싸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 급식을 먹고 저도 여기서 급식을 먹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한 것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그 자습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시간, 특히나 이제 7월부터는 수시 상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오늘 생활기록부 이거 제출하고 그리고 뭐 이제 수시 상담은 크게 3차에 걸쳐서 7월달에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9평 보자마자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시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정시 상담도 3차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시간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도 이때 진행되고 과목별 상담도 진행이 되니까 자습 시간에 대부분 이렇게 활용이 될 거고 10시까지 의무자습이고 그리고 토요일도 똑같이 와야 돼요. 토요일도 똑같이 와야 되는데 토요일 7시 50분 전에 와서 오전에 이제 컨텐츠를 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 푸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짜여진 컨텐츠들 소화를 오전에 시키고 토요일도 10시까지 의무자습. 그리고 일요일은 의무자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들 나오니까 일요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겠어요? 6시. 오, 6시에 일어날 거예요. 7시에 일어나도록 하세요. 군인 아저씨도 일요일은 7시에 일어나요. 그 일찍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날 셔틀하고 급식이 일요일은 없기 때문에 9시 50분 전까지 들어와 있어야 돼요. 9시 50분 전까지 들어와 있고 일단 왔으면 중간에 못 가고 6시까지 다 채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더 하고 싶으면 9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일주일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상 해보잖아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든데 그 몸에 배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가 힘들 수 있어요. 안 하던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틀째 되는 날 별 생각 다 드는데 진짜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흘쯤 딱 되면은 견딜만 해. 견딜만 해. 지낼만 해.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부탁할 게 있는데, 나흘째 딱 돼서부터 애들이 한 3일까지 일찍 자요. 정규반 애들도 그렇고 반수반 애들도 첫 3일을 일찍 자.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공부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좀 집에 가면은 딴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자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도 되게 안 좋거든요. 반수생들, 근데 좀 다른 애들 보니까 정규반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좀 과부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고 뭐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초반에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수는 정말 희한한 게 학생들이 뭐 3월부터 하나, 6월부터 하나 지치는 시기가 똑같아요. 9월에 지치고. 희한하게 6월에 시작해도 9월에 지치고 3월에 시작해도 9월에 지칩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요 규칙성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늦게까지 했을 때 나중에 갑자기 체력이 저하가 되는 일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요 기간 동안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집에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가족들과 대화를 한 20분 정도 하도록 하세요. 가족은 아니고 부모님과. 엄마랑 대화 자주 해? 네? 20분만 하세요. 20분. 형제 있어요? 형제하고는 하지 마요. 가족들하고 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초반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면은 두 가지 감정이 생기거든요. 이제 힘든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초반에 생활을 잡고 자존감을 만들어 주는데 그 긍정적인 역할을 대화 습관이 해주고, 그리고 반수반 사이클로 봤을 때 10월 중순 수업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이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습관이니까 딴 거 하지 말고 한 20분 정도. 대화라고 하지만 대화가 주로 학생이 떠들고 부모님은 리액션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반수반 등록 혜택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꼭 말씀드리면은 기말고사 언제 끝난다고? 다음 주에 끝나요? 가끔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기말고사 끝나고 7월 1일부터 개강을 하면 또 같은 해 이제 마지막 인생 좀 즐겨보자라고 해서 뭐 계획 짜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공부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공부할 곳이 없을까봐 미리 등록하시면은 바로 여기 와서 자습부터 좀 하도록 하세요. 수업은 7월 1일부터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습하도 여기서 똑같이 생활해야 돼요.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밖에 못 나가고 급식도 여기 있는 걸로 먹고 질의응답도 가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시즌 1, 2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이라든지 개강 전 1:1 상담 질의응답이 가능하려면 미리 와서 자습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수반의 퇴원율을 좀 많이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생활도 빡빡한데 수업까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은 적응이 좀 초반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오셔서 자습하면서 여기 면학 분위기 선생님이랑 좀 익혀놓고 7월 1일부터 수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좀 권합니다.